우리 전욱현 자유한국당 국가안보 특별위원장이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신 강승규 중앙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인천본부 발대실에서 공동 회장으로 취임하신 두 분께 정말 축하드리고, 이 본래 이 황사랑 국민본부가 지향하는 그런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시는데 저도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외교안보 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외교안보 위기만 심각한 게 아니고요. 국내 정치도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정말 제 기억에 저는 이제 공직생활만 30여년 했는데요. 이 외교안보적으로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쳐놓는 정부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우리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입사를 79년도에 했는데, 그때부터 이 MB정부 국정원 1차장 할 때까지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모든 정부를 제가 다 경험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YS, 그 다음에 DJ, 노무현, MB 까지가 제가 현직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7개 정부를 다 경험하면서 제가 이제 일을 해왔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나라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정권은 제가 정말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성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때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개인이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뢰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회는 특히 내가 누구의 덕을 제일 많이 보면서 내 스스로, 내 가정, 내 사회, 내 국가를 이끌어왔는가, 이런 거를 잊지 않고 그러한 좋은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만이 내가 살고 나라가 살고 정말 조직이 사는 거 아니겠나. 그게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느끼는 하나의 불변의 진리인데, 현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된 건지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기본을 거꾸로 발전시키기는커녕 무시하고 파괴시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이 지금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러한 두 개의 큰 축을 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이렇게까지 6.25 전쟁까지 겪으면서 성공하게 된 것은 그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가장 중시하고 그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과의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큰 주춧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3만 불 소득,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 그리고 우리 우수한 국민들이 자기의 창의력과 그리고 독창적인 그러한 생각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쏟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가담하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러한 모든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철학,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21세기에 지향해야 할 바를 전부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동맹관계도 무너뜨리고 있고, 또 한일 우호 협력관계, 우방관계는 관두고 북한보다도 더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우리가 정말 어느 나라 부럽지 않게 이렇게 성장시키고, 또 경제적으로도 확실하게 중견국가의 지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 분들하고 평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는 게 우리가 그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서 우리가 손해볼 게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 북한은 지금 적입니까? 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북한을 주적으로 우리가 군사정책, 군사전략, 그리고 국가의 모든 정책에서 그런 입장을 청해왔는데, 현 국방부는
문재인 정권의 국방부는 부적 개념을 국방부에서 이 북한 거기에서 빼버렸어요. 그리고 적을 애매모호하게 왔어요. 전 세계 어느 국가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는 직접적으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 어디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눈에 보이는 북한은 적의 개념에서 지워버리고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제적으로 또 우리 한반도에서 동북아에서 아시아에서 발전시켜 나가는 일본은 적대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동맹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하게 거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우리 공직자들이나 한미동맹 무시화, 무력화, 사실상의 동맹관계를 파괴하는 듯한 그런 입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켜온 두 기둥이 한미동맹관계 그리고 한일 우호협력관계라고 하는 큰 틀이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그 뒤에 한쪽으로는 좌천유구백국이 있듯이 중국이 또 한쪽으로는 러시아 이 두 강대국을 등에 업고 셋이서 우리의 지금 안보를 사상 초유로 고도화된 핵을 가지고 지금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핵을 지금 문재인 정부는 현재와 같이 금강산이나 넘겨주고 또 개성공단이나 또 열기해고 이렇게 하면 마치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협상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협상이 지난 1년 동안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거 하나는 여론조사가 그래도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게 여론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작년에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김정은이 비핵화 협상을 우리 국민들이 지지했지 않습니까? 왜 지지했습니까?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통일이 결국은 핵과 미사일이 없어진 상태에서 올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우리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오지 않을까?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시도해 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기대 때문에 그 당시 여론조사에 의하면 80% 정도가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했어요.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1년 동안 보니까 김정은이가 그 약속 지킵니까?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걸 우리가 지금 다 아는데 전 세계가 아는데 문재인 정권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실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80%였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똑같은 현상이 지금 더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조국 때문에. 왜? 김정은이가 하는 걸 보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몰래 계속해서 이걸 개발해 오는데 그러면 핵과 미사일을 왜 개발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이 혹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을 공격할 것 같아서 김정은이가 핵과 미사일을 만들고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죽이려고, 시장경제를 죽이려고, 그 위에 뭘 건설하냐? 사회주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핵과 미사일의 힘으로. 누가 손잡고? 누굽니까? 여기 지하 종북 세력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현 정권을 등에 업고 우리 한국 내에 이런 두 개의 중요한 생명적 가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황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조국 청문회 다 보셨죠? 조국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조국을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장관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자기 소관 부처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장관도 해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조국이 청문회 석상에서 보여준 게 뭡니까? 비리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을 했잖아요. 나 모른다. 나는 아는 바 없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대부분이 거의 사실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저는 더 중요한 건데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잘 안 알려져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입니다. 이 사람은
산업의 활동을 통해서 이미 대한민국 법원이 법무부가 뭐 하는 데입니까? 법을 지키는 데잖아요. 이 사람은 이은 법을 그냥 무슨 일반 형사소송법이나 무슨 다른 상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의 기본을 형성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서 나라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법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치자고요. 그럼 법 위반해서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성해야 되겠죠. 반성. 이 사람 반성하는 거 봤어요. 청문회 석사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있다. 나는 전향을 안 한다. 전향이라는 의미는 지금 잘못되어 있다. 사람의 활동한 것이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후회는 절대 안 한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우리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기본법인 헌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갖고 심각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석기 누굽니까? 이석기 남조선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한 사람이 이석기잖아요. 뭘 통해서? 통진당을 통해서. 그런데 이석기가 대놓고 나는 사회주의 혁명을 이뤄내겠다 한 적이 있어요? 없죠. 지도서는 모르게 선거를 통해서 국회 여의도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서도 모르게 숨겨가면서. 그런데 이 조국은 이석기보다 100배 만배 용기가 있어요. 대놓고 그것도 국회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데가 국회 아니겠어요? 국회 공식 청문회 석상에서 사회주의가 부끄럽지 않고 사회주의 그 옛날 활동 거 전향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전향이라는 용어 쓰지 말라. 나는 그 전향이라는 말 좋아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에 사회주의 헌법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느냐 그런 식의 답변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석기보다 100배 무서운 사람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요 양심 있으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고 시장경제를 믿는다면 제가 그 당시 젊었을 때 사회활동 했지만 지금은 반성합니다. 제가 그동안 일찍 전향하지 못한 거를 제가 이번에는 전향을 해서 정말 헌법적 가치를 우리 한국에 더 발전시켜서 북한이 통전 전략으로 적화통일하는 것을 막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국민을 무시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애국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을 정말 모독하기에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석기와의 차이점은 이제 대한민국 땅에서도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적 요소를 헌법에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에 앉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보라고 하는 것은 만에 하나 0.01%의 구멍이 나서도 안 돼요. 0.1%가 커져서 100%가 되는 게 안보의 파괴입니다. 그런 말, 그거를 용납하는 이 사회, 저는 정말 분개하고 합니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본래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에 속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산업의 활동했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도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겠죠.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무장관이니까 더군다나 소신하나 국회에서 제대로 질문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강승규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강연이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은 많이 있지만 꼭 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이 황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육체적 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 가치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랑, 이거 아니냐. 그 사랑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정말 헌신적 사랑이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건 기꺼이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왔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우연히도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제 지역구에 사세요. 사실상 또 유권자예요. 예, 제가 선주 갑적인데 잠원동에 사시는데 잠원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우리 강승규 교수님을 제가 국가무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이렇게 좋은 행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기꺼이 아주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런 시기적으로 그때는 뭐 조국이 장관 됐을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사회주의를 떳떳하게 전국에 생방송 되는데 사회주의 헌법에도 있는데 왜 당신 나한테 시비하냐 그런 쪽으로 답변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황사랑 여기에는 정말 그런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황사랑 안에 내포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할 마지막 보루고 그러한 가치에 여러분들께서 제1선에서 정말 투사가 돼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그야말로 결기가 꽉 차 있는 분들이라 그 생각하니까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인천하면 인천이 이제 뭐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가까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이 이제 인천 본부 이 발대식을 계기로 해갖고 전국으로 쭉 퍼져나간다고 하는데 굉장히 얼마나 의미가 큽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리신 결정, 이 황사랑 그리고 이 황사랑을 전국적인 조직으로 해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은 정말 뭐 우리 인천 산적 작전했던 메가더 장군 이상의 이 위기이기 때문에 더 빛을 내는 저는 그 여러분들의 결심이라고 좀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 우리 인천 본부가 전국적인 그 조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적으로 보면 이 조국이 저질러는 지금 불지르고 있는 이 사회주의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막아내셨으면 하는 게 이제 당부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외교안보 쪽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하게 미국과 일본을 벗어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NSC에서 요즘 뭐 NSC 말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NSC에서 정보관리실장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저는 뭐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지 저는 공무원은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에 충성하는 게 나라. 저는 이제 외교안보 부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의 외교안보를 지키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급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 이제 정보관리실장으로 할 때 갔는데 그때가 우연히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도 이 정도로 외교관계와 안보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초기에 자주판이 친미판이 무슨 반미판이 해가지고 싸우고 뭐 외교관 몇 명이 잘려나고 이랬지만은요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해보니까 자기가 야당에서 싸울 때고 나라의 외교 안보를 지키는 것이 너무 판이 다른 거예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서 올리면 그 노 대통령이 온라인을 잘해요. 온라인을 잘해갖고 노 대통령 때 초기에는 문서로 많이 보고를 했는데 나중에는 노 대통령이 온라인으로만 보고해라. 이 페이퍼를 보고를 안 받겠다. 이렇게까지 세게 지시하셔갖고 그때 이지원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올리면 대통령이 4시 반, 5시, 6시 거의 한마디 써요. 이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보고 쓰는 거예요. 오탈자도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직접 쓰니까. 그 정도로 딱 해보니까 야 이거 외교가 밖에서 우리 보수당 정부일 때 본인이 비판하고 그랬는데 이게 미국 관계? 자주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노무현 대통령도 중히 얘기했어요. 중국으로 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있을 때 균형자론이 나왔어요. 균형자론. 예. 저도 균형자론 가지고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핵 문제 가지고도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왜 나라에 충성하니까. 아니 뭐 나라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다가 잘리면 많은 거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해야지.
저는요 약간 좀 팔자를 좀 따지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 고향이 저도 촌인데 충남 서천이 고향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101살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저 어렸을 때 사주팔자 보러 많이 다녔어요. 내가 농사지 갖고 이놈을 서울까지 대학까지 가르치는데 얘가 이거 돈 들일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니까 뭐 해만 되면 맨날 사주팔자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보러 가시면 맨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 권력기관이야. 권세가 뭐 몇 개 들었다고. 너는 출세할 테니까 일만 열심히 하라고. 예.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사주팔자를 믿는 거예요. 잘리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거 어디 뭐 죽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다가 잘리면 많은 거지. 그래서 제가 청와대 NSC 간실적에도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리고 본인이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네. 노 대통령은 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솔직해. 수식어가 많지 않은 분이에요.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고칠 때도 반드시 정확하게 똑바로 딱 돌았고 나 잘못한 것 같다고 딱 돌아와요. 작년에 평양하실 때도 남측 대통령이라 했어요. 이건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 뉴스에. 문재인 대통령이 남측. 그럼 이번에 얼마 전에 이산가족 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잘못했다고.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이산가족 잘못한 게 뭡니까? 지가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왜 이산가족하다고 그렇게 뭐 살퍼주려고 난리를 쳐요. 이게 본인이 잘못한 건데 우리도 잘못한 거 있다. 이거 대한민국 국민을 무지개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때도 남측이라고 한 거예요. 남측. 또 그러니까요. 이게 남측 그냥 우리가 어감상으로도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왜? 대통령이 어떻든 간에 대통령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한테 존중받고 또 해외 정상회담 할 때 나가면 또 존중받고 그럼 우리가 해외 나가서 여행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야 너네 나라 참 훌륭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제 그젠가 블룸버그 통신에서 조국을 다 지금 국내 지금 외신이 수십 개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뭐 이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가 다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걸 블룸버그 통신에서 부패한 옛날 부자들, 보수주의 그런 정부에서 부패한 사람들보다 강남 좌파의 민낯이 더 나쁘다. 강남 좌파가 더 잘못됐다. 제 얘기가 아니고 블룸버그에서 그렇게 칼럼니스트가 아시아 전문 블룸버그에 아시아 전문 칼럼니스트가 썼어요. 아시아 전문이니까 서울 뉴스 빠짐없이 또 읽을 거 아니겠어요. 벌써 외신까지도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이렇게 커왔는데 이 강남 좌파들 이거 써온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차라리 옛날 대놓고 부패한 보수 이게 더 낫다 이거예요. 보수. 이 정도까지 나라가 됐으니 우리가 해외 나가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외교도 망가뜨려놓고 안보도 다 망가뜨려놓고 사드 문제 문재인 정부가 그것 가지고도 선거 때 많이 턱받잖아요. 사드 본인이 되면 금방 해결해가지고 큰소리 팍팍 치고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뭐 이것 생각 저것 생각 많이 하다가 33년 동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사주팔자 그래도 괜찮아가지고 국민 세금만 받고 제가 살기 때문에 뭔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종편에 많이 출연했고 그 다음에 신문 칼럼도 많이 썼고 어디서 강연 와달라 그러면은 전국 어디든지 마다 않고 다 하고 다녔어요. 거의. 왜? 제가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내가 세금 갖고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국민들한테 좀 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 뛰어다녔습니다. 전국으로.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배운 지식을 돌려줘가지고 이 나라 안보를 좀 키우는데 기여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을 때 그때 박근혜 정부 제가 비판했어요.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다. 왜? 이게요 위기가 뭡니까? 오래가는 건 위기라고 안 하잖아요. 위기는 금방 오는 거예요. 금방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도 빨리 해야 돼요. 제가 외람스럽지만 제가 좀 자랑을 한다면 부하 직원들이 저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좋아하는 점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성격이 급합니다. 뭐 물어보면 결정을 굉장히 빨리 해줘요. 한 시간 전화 받고도 야 이거 하지마 해 딱 합니다. 할 때 동쪽으로 가서 하고 서쪽으로 가서 분명히 얘기해줘요. 거의 안 고쳐요. 그런 것처럼 사드 문제가 딱 나왔을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안보적인 측면에서 본다. 이런 결정을 빨리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미국한테도 고맙다 소리 듣고 중국한테는 미흡다 소리 듣더라도 미흡다고 계속 우리 욕 안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질질 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종편 강연 나오면 박근혜 정부 이거 외교안보 라인들 무능한 라인이다. 이런 거는 빨리 해줘야 된다. 빨리 해주면 뭐든지 우리가 수학 볼 때 1+1은 왜 2인지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어려울 때는 답을 제일 쉬운 데서 찾아야 돼요. 기본. 왜 여러분들 여기 뭐 앉아 계신 분들 골프 많이 치시겠지만 골프 칠 때 흔히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1년 살면서 제가 많이 들은 게 골프 칠 때 많이 들었어요. 잘 안 맞으면 이 사람아 기본으로 돌아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외교안보에 대해서 기본이 있어요. 기본은 뭐냐? 위기 시에는 동맹 원리에 따라야 돼요. 쉽게 동맹 원리가 뭐냐면 편을 잘 먹어야 돼요. 왜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해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위기 시에 줄을 잘 서는 것은요.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까지 키워준 게 누굽니까? 미국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준 게 미국이에요. 왜 미국이 왜 지켜줬습니까? 동맹으로 딱 도장 찍어놨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동맹으로 도장을 찍어놓고 임무 수행을 안 하면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어려움이 있을 때 군사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 항상 동맹의 그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사드 위기가 왔을 때는 그렇게 어렵다. 외톨이 된다. 중국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다. 우리를 굉장히 몰아붙일 것 같다. 그럴 때는 동맹의 원리에 의해서 미국한테 야 내가 이거 결정할 건데 내가 결정했거든. 내일 내가 발표할 거야. 그러면 중국 애들이 나 가만 안 둘 거니까 당신 나 좀 도와줘. 그럼 미국이 고마워가지고 도와줘요. 근데 사드 났을 때 지금까지도 미국이 도와주는 거 봤어요? 안 보셨죠? 왜 그런지 알아요? 미국이 실망이 컸습니다. 이번에 지소미아 파괴했을 때 파괴한 것도 물론 잘못이지만 미국이 우리 파괴하기 전에 한일 관계 나빠졌을 때 우리가 당하는 거잖아요. 저는 대놓고 나는 이 좌파들이 얘기를 보면 저는 친일파에 속해요. 저는 친일파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하게 지내야죠. 김정은이는 미워하지만 일본하고 왜 미워합니까? 우리가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이 도와달라고 우리가 좀 도와주고 그게 국제관계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하고 이렇게 나빠질 때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신랑이 크고 정말 믿을 수 없으면 대통령이 먼저 미국한테 중재해달라 얘기했다고 트럼프가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게 공개해놓고서 도와줬으면 그래도 우리가 본전을 거지는데 트럼프가 공개를 해놓고서 안 도와주잖아요. 네? 왜? 사드 같은 거 있을 때도 미국 편 안 들어줬지.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현 정부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 저는 길들이라고 봅니다. 방위비 압박하는 미국을 나무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중에 반은 현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돌아오는 그의 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편먹기를 잘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꼭 가서는 안 될 길. 아까 얘기한 대로 한미동맹을 무시하려고 그러고 한일 관계를 무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거꾸로 북한은 이럴 때 왜냐하면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좀 해는 거 몇 개 저 제대로 뭐 핵무기 역할을 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의 북한하고 지금은 달라요.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한 60, 70개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통해서 밝혔어요. 그리고 핵 문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정보기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북한의 위협하고 지금은 하늘과 땅 사이로 다른데 핵과 미사일로 그렇게 무장이 안 돼 있을 때도 MB 정부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변함없이 주적이라고 했는데 현 정권은 아예 없애버렸어요. 숫자만 뺐어도 좀 봐주겠는데 숫자도 저까지 다 빼버렸어요. 송두리째. 이것이 다 자업자득. 이러다 보니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이고 또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중국하고도 아예 화끈하게 붙어버리든지 화끈하게. 근데 못하니까 시진핑이가 와갖고 하는 얘기가 결국 뭡니까? 너희들 사드 좀 빨리 하라니까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드 여파가 지금 2년 반 지났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사드. 거꾸로다가 이런 엉뚱한 안보 주권까지 말살시켜놓은 거. 이것이 현 정권이 바로 안보를 무너뜨리는 정말 우리가 알려줘도 하기 어려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 무너뜨리고 있다.
그리고 지소미아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니까 미국한테 버림받고 일본한테 버림받고 대신에 김정은이하고 시진핑한테 사랑을 반이라도 받아오면 그래도 조금 낫네. 김정은이 여러분 하시는 거 봤잖아요. 지금 우리 정부한테. 김정은이가 지금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시진핑이는 우리 대화 상대로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외교안보를 지켜내고 우리 국가 이익을 지켜내려면 이 4개 나라가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 러시아 하나 더 끼워주자고. 5개가 제일 중요한데 5개 모두가 우리를 버리는 이런 사상 초유예.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사면초가라고 하지. 여러분들 오면초가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별로 못 들어보셨죠? 요즘은 오면초가가 유행이에요. 오면초가. 저도 사면초가는 저도 많이 듣는데 오면초가라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DMZ가 회동은 그는 그냥 인카운터 미팅, 저스트 미팅, 낯서비 미팅 얘기를 했어요. 딱 그랬더니 한 달쯤 지나가지고 6월 30일 날 회담했지 않습니까? 8월인가? 7월 중하순 8월 초 때 미 국무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했어요. DMZ에서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만난 것은 정상회담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3차 정상회담으로 보지 않는다. 이건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미 국무부가 그렇게 논평을 했어요. 공식 논평. 국무부 대변인이. 그건 정상회담 아니고 단순한 만남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미 CIA 애들이 제 방송을 계속 모니터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해외 근무 많이 했는데 본래 정보기관들이 다 그거 해요. 네, 그거 기본이에요. 언론 모니터링. 제가 국정원 1차장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믿든 입든 CIA나 미국 뭐 이런 정보기관 요원들이 내 방송, 내 신문 나오는 건 다 모니터해요. 그건 기본입니다. 내 방송 모니터하고 미 국무가 쓴 것 같아요. 내가 불쌍해가지고 서울에 살면 또 수도 꼴통으로 몰릴 것 같으니까 미 국무가 대신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국무가 진짜로 단순한 만남이다 이렇게 있어요. 단순한 just meeting. 그러니까 제가 점쳤던 게 맞는 거예요. 현재까지. 네. 앞으로도 맞을 겁니다. 만약에 회담이 이루어진다. 그거는요 정상적인 정상회담이 아니에요. 그건 비정상적인 정상회담. 무슨 정상이냐? 6.15 정상회담. 그 다음에 14 노무현 정상회담 똑같은 거예요. 그건 모양은 정상회담 맞아요. 지금 현재 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환경 여러 가지 이 여건이 지금 가짜 평화로 흐르고 가고 있고 가짜 평화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 외교안보의 위기가 이게 약해져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더 커져가고 있다. 요거를 제가 강조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했는데 여러분들 뭐 제 말씀 이해는 하시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래서 현재 이 외교안보 위기는 우리가 이제 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불행한 나라로 2차 대전까지 갔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일본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이 원초는 아니고 사실 이제 중국 때문에 제일 어려움 겪었던 거 아니겠어요? 중국에 우리를 속국으로 만든 가지고. 근데 중국이 힘이 땅이니까 그 일본으로 넘겨졌잖아요. 근데 일본으로 넘겨졌을 때 그래도 그 일본의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정책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이나 독일이나 러시아, 중국이 다 손 띄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마지막 지켜줄 사람이 미국이어야 되는데 미국이 일본하고 몰래 비밀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게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에요. 그 밀약 때문에 일본이 마음 놓고 우리 한국 정부를 식민지로 만들어갖고 2차 대전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나빠요. 그걸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왜 나쁘냐? 지금은 그때는 정보도 없고 아까 우리 가셨네.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당협의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경제 외교 안보 다 무너진다 했는데 지금은 이 경제 외교 안보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대한민국 국가 운영에 한 98%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집권한 게 3번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해방민국이 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한 거예요. 우리 보수당이. 그 북한 때문에 보수당이 집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수없이 새 정권한테 넘겨졌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기초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기초의 기초는 아까 했는데 미국 관계잖아요. 근데 미국한테 지금 이제 의지해야 되는데 미국마저도 돌아섰잖아요. 지금 돌아서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뉴욕에서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저는 실패할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한말 때 가스와 테프트 밀약을 통해서 미국이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는 당신들 마음대로 갖고 지배해라 이렇게 만세를 불러주게 하는 바람에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이 거의 그때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그 당시에 아까 얘기한 대로 수단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너무 형편은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15등 안에 듭니다. 대부분의 지표에서 경제도요 12에서 15위 정도 가요. 군사 수준은 한 7위에서 10위 안에 들어요. 이 정도 되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하나가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이런 거를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면 초과랑까지 나왔다. 요거를 제가 마무리 짓고 요거를 이겨내려면 우리 황사랑이 정말 적극적으로 정말 미랄이 돼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멀리서 내 친구를 만드시 마시고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들어주면 이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올라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40% 밑으로 떨어져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내년 총선에서 지면 끝입니다. 그러면 10년 가고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대로 20년 가요. 재속성은 100년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총선은요 여러분들 총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단계. 지금 이 마지막 전 단계가 와 있어요. 조국 때문에. 이 왜 조국이 사회주의자라고 강조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6.15 선언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하지만 6.15 선언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제 통일을 하기로 합의했어요. 그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에요. YS 때 만들어진 게 변함없이 때 왔어요.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갖고 평양에 가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 방안에 남북 쌍방이 합의했다. 이게 6.15 공동성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방제가 법적으로는 왜냐하면 정상 간의 합의서도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국제법적. 이게 효력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노무현이가 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지금 현 정부가 왜 부적을 없앴느냐? 왜 남측이라고 하느냐? 남측이 그냥 지역적 개념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남측은요 지역적 개념이 아니고 정치적 개념이에요. 남측 북측. 연방제 통일할 때 북한이 얘기하는 연방제 통일 방안에 남측 정부와 북측 정부예요. 이건 정치 용어입니다. 지역 개념이 아니고. 네. 이 무서운 단어를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계시고 정부는 모르게 숨기고 있고 이게 연방제 통일로 가려고 하는 하나씩 지금 주춧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려하는 것은 조국이 법무장관을 끝까지 고수할 경우 사회주의라고 자랑하고 있으니 착신하고 있으니 당당하니까 헌법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더 많이 넣어가지고 연방제 통일을 가는 지름길을 또 하나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남측 정말 앞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열강을 해주신 우리 전옥현 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